발표는 이제 스터디 소개, 뭐 스터디 활동, 그리고 결과 및 초기 대주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스터디 소개 부분에서는 왜, 어떻게, 그리고 목표, 스터디의 목표 등을 소주제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터디 소개입니다.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why, 이제 왜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자체는 워낙 활용도가 높고 많이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저 포함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쿠버네티스란 컨테이너를 쉽고 빠르게 배포 및 확장하고 관리를 자동화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인프라 자체를 컨테이너화하고 컨테이너화된 인프라 제품군을 쿠버네티스 위에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 쿠버네티스를 공부 그리고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많지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는 점, 그리고 달라진 배포 형식, 그리고 리눅스 오픈스택, 쿠버네티스 인프라스트럭처인 로키, 그리고 많은 선호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쿠버네티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을 설립하며 이제 쿠버네티스 기술을 오픈소스로 제공을 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제공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고, 현재 이제 GitHub 이제 엄청난 스타수 및 이번 연도 GitHub 커밋 순위 9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92.8K로 정말 많은 스타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언어를 사용 가능하고 각종 시간을 단축을 해주는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면서 컨테이너 인프라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쿠버네티스 생태계가 풍부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달라진 배포의 형식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커뮤니티 리드인 이제 조 씨는 안 넘어가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세대 교체를 의미하며 또한 전체 산업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기존에 앱을 배포를 하려고 하면 실제 물리 서버에서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후에 뭐 버추어 머신 형태로 바뀌면서 단일 서버에 여러 가상화 시스템을 실행하며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력한 격리 속성이 좀 완화돼서 이제 운영 체제를 공유하는 컨테이너 개발 시대, 즉 배포의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로키입니다. 22년 베를린에서 열린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에서 쿠버네티스를 최신 클라우드 인프라를 실행하기 위한 표준으로 제시를 했고, 리눅스 오픈스택 쿠버네티스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약자로 만들어 로키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참 이런 표준을 만드시는 분들은 끼워 맞추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쁜 약자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렇듯 최신 클라우드 인프라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선호도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 NHN, 저희 지원을 받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등 이제 많은 회사들이 쿠버네티스 인재들을 데려가기 위해 많은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NHN에서는 쿠버네티스 인증을 받는 등 이제 최신 버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꼭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어떻게 이 중요한 쿠버네티스 공부를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컨테이너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쿠버네티스 도커라는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인당 2회씩 발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보시다시피 챕터별 2명이 발표를 진행하는 쪽으로 하였고, 발표 시간은 뭐 10분에서 15분, 그리고 발표는 스터디 전에 그 자신이 정리한 걸 토대로 강의, 리뷰 혹은 추가로 알게 된 점들을 그 발표 자료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쿠버네티스 및 스터디 활동 자체를 처음 접해본 인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범위를 조금 줄일까 생각을 했지만, 이 스터디 이름 자체가 쿠버네티스와 도커기 때문에 한 번씩은 보았으면 해서 그 쿠버네티스와 도커 부분을 전 범위로 지정하여 진행했습니다. 방금 전 다음으로 목표인데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저 포함 처음 스터디 및 쿠버네티스를 접해본 인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공유하고 정리하며 스터디 활동을 즐기면서 도커 쿠버네티스와 친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다음 목표를 뒤로 하고 스터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차에는 그 환경 구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발표는 2주차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팀에는 일단 선재님이 2분 계십니다. 저 포함 한 분이 더 계시는데, 그 선재님, 그리고 미나님의 쿠버네티스 이야기, 나연님과 이선재 쿠버네티스 기본 사용법 배우기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구조인지를 학습하고 실습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3주차에는 쿠버네티스 연결 담당하는 서비스와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에 대해 강주님, 해동님, 그리고 서영님, 민성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외부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접속하는 방법을 서비스라고 지칭하는데요. 이런 부분 이해도 명확히 진행을 했고, 외부에서 접속하는 방법 및 데몬셋 같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 부분이 끝이 나고 4주차 도커 부분입니다. 컨테이너를 만들고 관리하는 도구인 도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도커를 활용해 컨테이너 실습 등을 이제 서영님, 그리고 그리고 민성님, 강주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5주차인데요. 5주차에는 여러 방법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법을 학습하고, 쿠버네티스에서 직접 만든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해동님, 미나님, 선재님, 그리고 나연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및 후기입니다. 저는 처음 스터디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결과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팀의 결과는 바로 그 위에서 설명드렸던 쿠버네티스와 도커에 대해 모두 학습을 마쳤습니다. 물론 그 개개인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한 주 한 주 찍어놨던 사진인데요. 첫날에 참 이렇게 우왕좌왕 모여있죠. 두 번째 주에는 어느 정도 또 자리를 맞춥니다. 이제 가끔 이모티콘도 날리고 하고요.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예쁜 대칭을 맞춰서 서 있고, 그 이모티콘도 막 이렇게 남발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그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안 보이는구나. 가장 중요한 이제 전원 낙오 없이 매주 풀참으로 스터디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후기입니다. 저는 이번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뭔가 스터디 덕분에 혼자서는 민기적대면서 안 했을 쿠버네티스와 도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고, 발표 준비를 위해 공부를 하고, 발표를 위해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명확히 익힐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부분을 통달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어, 어떤 형식으로 도커와 쿠버네티스가 동작을 하는지는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5주 동안 진행되는 건데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시즌2에 이어가면서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성님께서는 스터디 덕분에 전반적으로 내용을 빠르게 배워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해주셨습니다. 다들 일단 참여율도 너무 좋았고, 어, 보시면 이제 조장인 선재님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네요. 절대로 꼭 넣으라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책이, 그런데 이제 도커 쿠버네티스 책 자체가 조금 이제 초심자에게는 불친절하게 느껴져가지고, 다음에 다른 분들이 스터디 하실 때는 기초 스터디이기 때문에 다른 더 쉬운 책을 고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민성님께서 엄청 발표 자료랑 이제 정리 자료를 정말 열심히 만들어 주셨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석희동님입니다. 도커와 쿠버네티스 스터디를 하면서 쿠버네티스는 그래도 생각보다 아는 파트가 많아서 어렵긴 했지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공부였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셨고, 도커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되게 모든 사람이 같을 것 같은데 학생 때 간단하게 사용해보고 그 이후로 다룰 일이 없어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니 기억을 더듬어 하긴 했지만 아직 공부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잘 이끌어준 우리 스터디장님 덕분에 즐겁게 스터디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해동님께서도 지금 직장에 다니고 계신데 매주 정리를 정말 잘해주시고 발표도 참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어쨌든 잘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님인데요. 도커와 쿠버네티스 동작 방식과 오브젝트에 대해 전혀 몰랐던 지식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통해 알게 되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도커에 대해 얕은 지식들을 추가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서 명령어들을 익히는 계기가 되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스터디였다고 합니다. 서영님께서도 스터디에서 정말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게더타운을 진행할 때 반응을 해주시는 1등 공신이십니다. 네, 다음은 다른 선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긴 머리 선재, 짧은 머리 선재로 나뉘었어가지고, 이 캐릭터가 빡빡이인 게 보이시죠? 아무튼 이번 스터디로 컨테이너 인프라를 처음 접할 수 있었다고 하셨고, 내용 자체는 어려웠 선생님, 혹시 잘 안 들리는데 뭐 이슈가 있나요? 네, 잠깐 끊겼는데요. 혹시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프라 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쿠버네티스와 도커의 기본을 익힐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재님께서도 이제 비전공자이신데, 정말 열심히 스터디에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게더에서 말씀해 주시는 1등 공신 중 한 분이십니다. 다음은 강준님입니다.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만 스터디원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며 공부하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강준님께서도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후에 제가 적어놨는데 저희 노션을 보시면은 강주님 자료가 정말 귀엽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나님입니다. 스터디장님장, 쿠버네티스 도커 스터디 하면서 클라우드 세계는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고, 명확하게 스터디 내용을 설명할 순 없지만 머릿속에 조금씩 야금야금 채워진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모두 스터디장님과 스터디언님 분들 덕분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미나님도 정말 정리를 잘 해주시고, 발표도 정말 열성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스터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들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나연님입니다. 스터디원들을 다들 너무 좋았고, 책이 이제 나연님이랑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도커를 배우고 나서 쿠버네티스로 넘어가는 과정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얇고 넓게 봤으나 깊게는 파보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장님이 너무 수고해주셔서 잘 흘러간 스터디였네요. 따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제 스터디 후기는 스터디장이 짱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장난이고, 이제 이게 시간 자체가 너무 적고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2기 때도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여기 밑에 노션을 걸어놨는데 혹시 궁금하시다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Q&A가 혹시 있으면은,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없는 걸로 생각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